안녕하십니까. 예보분석 재해기상대응팀 우진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리브리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황입니다. 과거 12시간 전부터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크게 기압계를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검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북서쪽부터 서쪽까지 아우르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건조 공기가 위치를 하며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이렇게 모여들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는 정체전선이 활성화되고 강화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상부에서 구름대를 볼 수 있는 이 우리나라 대기하층의 합성 영상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날이 밝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붉은색 구름과 하얀색 구름들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층운이라고 하는 두터운 구름대들이 발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 남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검은색 영역을 아우르면서 확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붉은색 원 안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대기 상층의 특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가장자리의 영역 확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그러한 지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와 같이 이 지상 부근을 기준으로 풍선과 같이 대기 상부로 부풀어 있는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이 위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저기압 소용돌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부를 누르게 되면서 그 가장자리 영역이 더욱 이와 같이 퍼져나가는 확장하는 듯한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해협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남동쪽 부근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확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강한 비구름대 강화를 더욱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레이더 실황인데요. 어젯밤 22시부터 오늘 새벽 30일 새벽 2시까지에 나타났던 이 비구름대의 변모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북쪽에 있는 직선 영역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북쪽에 있는 건조 공기가 버티는 영역이고요. 이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과 더불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된과 동시에 비구름대가 활성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시간당 강우 강도도 매우 강한 그러한 형태로 띄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들을 동반한 채로 충청도 북쪽과 우리나라 수도권 등을 아우르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뿌렸는데, 저희가 이 비구름대 영상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은 바는 지금과 같이 강한 비구름대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다채롭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이 시간당 강우 강도 약 60 이상이 되는 굉장히 강한 그런 비구름대들이 순차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며 그 후면 쪽으로 다시 한번 강한 비구름대를 재차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 비구름대 안에서 이 발생한 강한 비구름대에서의 일부 끝자락들이 그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도 굉장히 강한 비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이 비구름대가 남쪽에서 북상을 하며 순차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그와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났지만, 국지적으로는 이와 같이 같은 기압계를 예측하고 일정량의 비를 예측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예보상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강수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번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비구름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계속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강하게 발생하는 비구름대들은 그 안에서도 이 수분 또는 수십 분, 길게는 수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변모를 하면서 이 우리가 예측했던 거와 다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번 비구름대를 통해서 한 번 더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지금 이번 예보는 굉장히 예보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수준으로 예측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참고 삼아 예보에 더욱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언론인 분들 그리고 이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통체적으로 기상 예보를 함에 있어서 강수량 예보를 할 때는 이와 같이 다채로운 강한
비구름대의 굉장히 빠른 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이 비구름대의 모습을 토대로 조금 반초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더욱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좀 예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비구름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구름대가 굉장히 다채롭게 변모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한 비구름의 중심은 지금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경기 남부 쪽을 아우르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른바 다운버스트라고 하는 강한 하강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표면을 부근으로 강한 비구름대들이 피어나게 되면 이 비구름대 안에서 쏟아지는 비의 하강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형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비구름대 이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 갔지만, 이렇게 강한 바람들이 강수에 동반돼서 나타나게 되면 사방으로 지표면을 도달하게 된 바람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국지적인 바람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인 지향류라고 하는 서풍류가 유도되고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서로 방향이 다른 바람시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국지적인 강한 비구름대들이 재차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백빌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경기 서해안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비구름대들, 시간당 강우 강도 굉장히 강한 형태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굉장히 위험한 기상현상 중에 하나가 이 당근형 구름이라고 하는 테이퍼링 클라우드의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때는 강수계가 굉장히 정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러한 성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황 속에서 앞으로의 기압계 전망을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계 전망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7월 1일까지, 그리고 1일 오후부터 3일까지, 그리고 4일경부터 6일까지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부터 7월 1일까지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에 대한 비구름대가 조금씩 북상을 하며 이제 영향을 주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크게 우리나라 남쪽에 버티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발해만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그마한 저기압 사이에 형성된 활성화된 이 정체전선은 느리게 북상을 하며 영향을 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조금 무더운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오후부터 3일까지는 이렇게 북상한 정체전선 그 남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 영역을 덮게 되는 상황으로서 예견되는 상황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주를 이루고 일사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날짜까지가 주로 주말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일경부터 6일경까지 이루는 날씨인데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주말이 이제 점차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주로 접어들게 되면 남쪽으로부터는 열대 지역에서 발생을 한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쪽 남해상까지 접근을 하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부 영역은 두 개로 나뉘어지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가장자리가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이 사이에 남쪽으로부터 불어드는 강한 남풍류가 형성이 되며 재차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 남해상에서 발달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갈라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소낙성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강수가 점차 넓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다음 주 초반부터의 기압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 날씨를 보시면 우선 30일, 우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조금 강수가 갈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앞서 보여드렸던 건 비구름대 영향을 받는 내일 오전까지, 7월 1일 오전까지 추가적인 비가 예상이 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00mm의
조금 많은 양의 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많은 곳 150mm의 많은 비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 충청도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20에서 70mm, 강원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MT의 영향,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오늘 오후에 소낙성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양의 수증기와 일사역과 그리고 강한 바람이 동반된 이 형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산지를 토대로 더욱 강하게 발달하는 지형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지만 충청권 남부도 일부 포함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7월 1일까지의 강수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 상태에 대한 폭염 부분도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름 분포도입니다. 지금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이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거의 없는 이제 좀 대체로 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우측 그림과 같이 남쪽으로부터 많은 양의 뜨거운 수증기를 동반하는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리고 수증기도 양이 매우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온 상승과 습도 상승이 주를 이루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6월 30일 쪽에 예측하고 있던 이 아침 최저기온 분포도로 보시면 전국적으로 26도 이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매우 많았습니다. 내일도 거의 우리나라 서쪽 지방과 남부 일부 지방을 아우르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극심하게 더워지는 이 간밤의 열대야와 낮에 발생하는 폭염에 대해서 각별한 대비가 점차 필요해지는 시기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워진 공기는 이번 주말인 7월 2일부터 3일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서울 지방의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온 그래프인데요. 위쪽에 상단의 붉은색 점선은 33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하단의 파란색 선은 25도 기준입니다. 각각 열대야와 폭염의 기준치를 이미 선을 그려드린 건데, 수치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부근의 경계 온도를 아우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래프는 습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한 체감 온도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적으로 초록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25도에 육박하는 기온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고요. 아침에 최저 기온이 상당히 높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일교차를 감안을 했을 때 낮 최고 기온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형태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7월 3일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열대야와 더위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기압계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기 상층에 있는 바람장을 토대로 기압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으로는 자그마한 열대지 해상에서 발생을 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북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림에서 화살표와 같이 남풍류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때 우리나라 남쪽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정체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티벳 고기압이 확장하기 전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이동해온 건조공기, 기압골이라고 하는 영역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정체전선의 활성화를 더욱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 우리나라 남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이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4일부터 점차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대기 중의 수증기양이 가강수량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60mm 정도의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가 동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때 어떤 그 가강수량의 기준치를 40mm 이상이라고 볼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6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강수량 영역이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뿐만이 아닙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이때와 더불어
그 소낙성 강수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서쪽으로부터 내려앉는 건조 공기에 하층에서는 이러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면서 정체전선 영역이 아니더라도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점차 활성화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중기예보상에서 지금 보시면 4일부터 6일까지 이와 같이 제주도부터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는 것처럼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정체전선의 강수와 소낙성 강수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압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모두 이러한 비의 형태로 예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의 정체전선의 북상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더 강세를 띨지,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앉는 이 찬 공기를 동반을 한 기압골이 얼마나 이 북상하는 정체전선을 누르면서 불안정을 강화시킬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변수가 있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열대해상에서 발생해서 북상을 하던 저기압성 소용돌이의 이 영역인데요.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현재 발생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이 요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앞으로 발달을 하고 얼마나 빠르게 북상을 하며 강화될지에 대해서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박스로 그려드린 이 3위 쪽에 후반부에 있는 이 제주도부터 남부지방을 아우르는 이 흐림에 대한 예보도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빠르게 북상을 할 경우에는 강수가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변수가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중기예보상에서 다음 주 초반부터 예보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일요일 후반, 주말 후반부터 좀 강수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강수 메커니즘 또는 시작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강수가 시작할 무렵에는 많은 양의 비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보가 변동되는 사항 안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셔서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뿌렸고 이제 남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부지방도 이후에 5일, 6일로 접어들면서 비의 양이 좀 더 많은 형태로 해서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7월 7일부터 8일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기상학적 요인이 더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일 9시를 기준으로 이 우리나라 먼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던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바로 제3호 태풍 차바로 지금 발달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차바로 선언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11시경에 벌써 이제 정보가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태풍 정보가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3호 태풍 차바가 약 7월 4일경부터는 이 우리나라 남서쪽 먼 해상으로부터 이 내륙으로 상륙을 하며 점차 약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약해진 태풍은 그동안 끌고 온 수증기를 이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 풀어놓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이동을 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을 해와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바로 이제 7월 7일부터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열대 해양에서 발달을 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가강수량 60mm 정도의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차바에 동반된 수증기 영역 중에서도 이 60mm 이상의 매우 많은 수증기의 양이 추가적으로 7월 7일 이후에도 유입이 된다는 것이 굉장한 위험성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밀려온다는 부분인데요. 이때 부근이 되면 우리나라 지역의 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소낙성 강수 또는 정체전선성 강수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강수를 모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적 불안정이 굉장히 극심해진다는 것으로 현재 모델에서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기간이 결국 4일부터 8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3단 요약을 드리게 되면 우선 이 현재부터 7월 1일까지의 추가적인 강수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곳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어제까지 내린 또는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의 양보다는 다소 작지만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로 인해서 지반이 이제 다소 약해진 그런 상태 속에서 추가적인 비가 더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집안 붕괴 또는 집안 침식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이 비,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도 또 한 차례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소나기가 내린다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7월 2일부터 3일 주말 동안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 이 기간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소나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기보다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많은 양의 비 이후 이 뜨거운 열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라는 것이고요. 7월 4일부터 6일 남쪽부터 시작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비는 정체전선과 소나기가 동반된 상태고 비의 양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의 북상 여부 또는 강화인데요. 붉은색 텍스트로 쳐드린 부분이 7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 열대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성 소용돌이와 현재 북상을 하면서 이 일부 남서쪽 내륙으로 유입되게 되는 이 제3호 태풍 차바의 소멸과 이에 동반된 수증기가 풀어지며 놓는 이러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이제 7월 7일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큰 변수를 가진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국 얼마나 더 강하게 발달을 하냐, 이동 경로가 빨라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예보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비의 예보도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4일, 5일 쪽에 있는 중부지방에 지금 비가 없는 지역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예보가 변동되거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